파블로 피카소는 평생 3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습작까지 더하면 14만 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에 한 작품 이상을 꾸준히 창작해야 가능한 숫자죠. 그는 초창기에는 전통적인 아카데미 기법을 완벽히 익힌 천재 화가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꾸준한 영감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똑똑할 교양? 한 번은 피카소의 친구인 사진작가 브라사이가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피카소는 캔버스 앞에 붓을 들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브라사이는 감탄하면서 물었습니다. 파블로,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감을 얻는 거야? 넌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피카소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친구를 뚫어지게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은 작업을 할 때나 존재하는 거네. 그리고는 다시 붓을 들어 캔버스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피카소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한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는 창작의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손을 움직이며 항상 영감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영감이란 게 단순히 기다리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는 작업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걸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작품들은 사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입체파를 창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물들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왜곡시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피카소는 수백 장의 스케치를 했고 아프리카 조각과 이베리아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수많은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단순히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 탐구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입체파라는 혁신적인 스타일은 천재 화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작업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실험한 노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게르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이 한창일 때 피카소는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 26일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아 초토화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페인 출신으로서 고향의 비극을 직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작업실로 달려가 붓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그리기 위해 45번 이상의 스케치를 하며 형태를 바꾸고 구도를 조정하며 작품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초기 스케치에서는 전통적인 구도와 형태를 시도했지만 점점 더 추상적이고 강렬한 표현으로 바뀌었죠. 그는 말과 소, 여성과 어린아이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며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피카소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실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스케치에서는 말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었지만 최종 작품에서는 고통에 비틀린 형태로 바뀌었죠. 게르니카는 거대한 흑백의 벽화로 완성됐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강렬하게 표현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피카소가 얼마나 끈질기게 일하며 영감을 찾아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가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게르니카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운동해야 하는데 의욕이 안 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막막해. 이때 피카소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일단 시작해. 손을 움직이면 머리는 따라오게 돼 있어. 하지만 피카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작품과 천재성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성과 여성과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피카소는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그의 예술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연인들에게 지독한 소유욕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여성을 만나면 그들을 예술적 뮤즈이자 도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라 마르는 피카소와 사랑에 빠진 유명한 초현실주의 사진가였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그녀에게 극도로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도라마르를 울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며 그림을 그렸고 그녀가 강한 독립심을 보일 때마다 심리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도라는 피카소와 헤어진 뒤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연인 프랑수아즈 질로는 피카소는 여자를 신처럼 떠받들다가도 언제든지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인 자클린 로크 역시 피카소의 지배적인 태도 속에 살아야 했고 피카소가 사망한 후 극심한 우울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피카소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술의 혁신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의 천재성과 인간적인 결함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피카소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